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에서 선거로 극우 파시즘이 인준받은 적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의 마가가 선거로 인준받은 역사상 첫 번째 파시즘일 수도 있어요. 유럽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 내각제인 나라에서 선거로 인준받은 파시즘 정당이 출연한 경우는 없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제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선거를 통해 극우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 인준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1기 때는. 예. 그런데 2기 때는 명확하게 1기 말쯤에 의사당을 침범했잖아요. 그렇지. 법률적 판결을 예,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정부를 다시 내세운 거거든요. 그걸 보고도 그렇죠. 뽑아준 거 아니에요.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는 2기는 미국 사람들은 이걸 파시즘이라고 안 하고 권위주의라고 표현을 써요. 어서스테리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관련된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파시즘이라는 말의 대신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행정부가 사법부나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자기 발 아래 둔다는 느낌이에요. 위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학자들,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트럼프 정부를 권위 정부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파시즘 정부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게 합법적으로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 사회 변동 같은 걸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큰 변동은 사실은 파시즘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사회 계급이 특히 그동안 중심부에 있었던 계급들이 예. 계급이나 계층이 자기 존재의 상실감, 그 회복될 수 없다는 불안감, 그걸 유일하게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근데 폭력적이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선거를 뽑아놓으면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제2기가 탄생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1기 탄생과 2기 탄생은 엄연하게 다르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미국의 정치가 좌파 우파 관계없이 특히 좌파조차도 엘리트화 됐다는 거예요. 정치 집단이 엘리트화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냐면요. 외부에서 수혈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다 쉽게 네. 말해서.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좌파도 우파도 행위 문제 능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치용 목숨. 실제로 바이든이 특히 국제정치에서 인권이라든가 전쟁 방지라든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극우 파시즘 정당의 출현은 항상 좌파 우파의 문제 해결 능력 상실, 문제 해결 능력 상실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치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새를 파고든다는 것이군요. 네.